안녕하세요. 벌써 12번째 차시가 다 되었네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줄 거예요. 스크래치는 정신이 상상한 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공유한다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 내에서만 상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한 그런 창의성, 상상력들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줄 선물은 바로 이 센서보드라는 거예요. 자, 센서보드는 자,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뭐 이상한 기기들만 갖다 놓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네, 하지만 여러분에게 훌륭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거예요. 자, 이 센서보드는 스크래치랑 연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스크래치에 있는 기능을 더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게 버튼이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엔 요즘에 전부 다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 있던 핸드폰이나 리모컨, 그죠? 그 다음 게임할 때 어떤 키패드 이런 것도 전부 다 버튼을 이용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어떤 걸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총알을 쏜다거나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건 뭘까요? 그렇죠. 캐릭터를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위아래로 움직인다거나, 그렇죠? 이런 위아래를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더라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처럼 생겼죠? 마이크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얘가 그렇구나 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소리를 질렀구나 라고 정도만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도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가 핸드폰에 들어있는 자이로, 즉 X, Y, Z축,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있어서 이걸 가지고서 방향 조절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모터를 단다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의 센서를 달아가지고 실제로 있는 것들, 그래서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어떤 실험, 과학 실험 같은 데도 확장할 수 있고 또 모터를 달면 로봇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요거를 어떻게 스크래치랑 같이 연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자, 우선 보드를 연결한 다음에 우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래치 보드는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USB 선을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면 오른쪽 밑에 장치가 연결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장치가 연결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관찰해 가시면 밑에 여기가 있었네요. 슬라이더랑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센서 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인데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스크래치 보드 감시판 보이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눌러보면은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슬라이더, 빛, 소리, 버튼, 그 다음에 A, B, C, D 다른 센서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센서가 얼마인지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센서 보드를 이제 USB 선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랑 연결을 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속성에 들어가시면 장치 관리자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컴포트라고 있는데요. 이 컴포트를 확인하셔서 지금 현재 제가 센서 보드를 연결한 게 9번에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열려져 있는 센서 보드 활성화 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9번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왔다 갔다 거리네요. 자, 슬라이더 센서는 좌우로 움직였던 거죠. 맨 왼쪽이 0이었고요. 그 다음 최고가 67까지 올라가네요. 네, 0에서부터 67. 어떠한 것들은 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0에서부터 67까지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조도 센서는 어둡게 해주면 0에 가깝고요. 밝으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제 목소리가 들릴 때는 소리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 true, 안 누르면 false.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센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추가로 장착이 되어지면 A, B, C, D 또는 그 외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터나 이런 것들도 확대할 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이 센서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게임이었던 그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거에서 이 슬라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버튼을 이용해서 초사이언으로 변해서 저희가 야구공을 맞아도 다치지 않게끔 해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센서 보드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요. 센서 보드를 안 쓸 때는 꼭 닫기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스크래치에서도 이 센서 보드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파일 메뉴에 가시면요. 열기 눌러주시면요. 열기에서 왼쪽에 예제라고 있어요. 예제에서 보면은 센서 및 모터에 관련된 예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선라이즈라는 것과 트럼본이라는 것 두 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선라이즈는 고요한 빛인데요. 이 집 위에 이렇게 센서 보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보드에 있는 조도 센서, 즉 빛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밝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지만 이렇게 어둡게 해주면 어때요? 점점 해가 내려가면서 어둡게 되죠. 그래서 이 빛의 양에 의해서 저희가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조도 센서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요. 두 번째 예제는 트럼본이에요. 트럼본은 악기입니다. 악기인데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예제를 보는 것처럼 마이크 센서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주면 움직이고요. 슬라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트럼본에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트럼본을 잘 못해서 여기까지 보여드리는데요. 자, 기존에 있던 스크래치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면 현실에 있는 것도 뭔가 작품이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할 프로젝트는요. 원숭이가 우리가 전의 시간에 의해서 왼쪽 화살표를 이용하면 왼쪽으로,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슬라이더 센서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현재 좌표가 마이너스 240부터 플러스 240까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재 슬라이더 센서는 아까 저희가 값을 봤더니 0에서부터 67까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만큼만 움직여야 되나요?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혀줘야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넓혀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넓혀주면은 곱하기를 해주면 돼요. 67에서 240 정도가 되려면 곱하기 4. 그죠? 4가 약간 안 되는 수치를 곱해주면 되는데, 곱한다 하더라도 0부터 곱하기 4를 해주면 268 정도까지 나가게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반쪽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반쪽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움직이게 해주려면 여기에서 0을 기준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움직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값의 평균이 얼마가 될까요? 33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슬라이더 센서의 값에서 33을 빼준 다음에 곱하기 33에서 240이 되려면 곱하기 8 정도가 돼야 돼요. 자, 요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우선 바꿔서 잘 보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이 키보드로 움직였던 부분이라면 과감히 버려주시고요. 자, 무한 반복으로 X좌표만 움직여 보도록 할 겁니다. 자, X좌표를 아까는 누적했는데요. 누적할 필요 없이 센서 자체 값만으로 다 변경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러면 X좌표인데요. 먼저 빼기가 돼야 되겠죠? 자, 우선 관찰에 가면 맨 하단에 있는 슬라이더 센서 값을 가져오시고요. 연산해서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자, 마이너스를 가져오셔서 슬라이더 센서 값이 최고가 0부터 67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3. 그렇죠? 자,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시작을 누른 다음에 슬라이더 센서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도 요만큼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멀리 왼쪽 끝과 오른쪽 끝까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좌표를 더 넓혀줘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곱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값에서
곱하기 8 이렇게 바꿔볼게요. 곱하기 8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전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이제 좀 더 게임할 맛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슬라이드 센서는 이렇게 어떤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움직일 때 좌표 같은 걸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그냥 슬라이드 센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더하기랑 마이너스 같은 수학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초사이언을 만들어 볼게요.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 야구공을 한 번만 맞으면 원숭이가 아야 하고 병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헬멧을 주는데 마치 초사이언처럼 변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숭이를 조금 변신을 시켜 줄 거예요. 센서 보드에서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원숭이가 초사이언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자, 복사를 한 다음에 편집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하나의 이렇게 연결된 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초사이언의 상징인 노란색을 채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치지 않을 굉장히 분노에 차이는 그런 원숭이가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바나나나 야구공을 만날 때 야구공이 이 원숭이를 닿으면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원숭이가 이렇게 확대가 됐지만 이것도 원숭이의 스프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을 만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요? 자, 바나나의 스크립트를 한번 다시 보면요. 자, 이렇게 쭉 위에서 좌표를 설정해 준 다음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밑으로 내려올 때 원숭이에 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물론 바나나 같은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야구공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야구공일 때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숭이를 닿기 전에 먼저 노란색, 초사인된 노란색을 먼저 만나면 이 야구공을 숨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 동작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숭이를 만나기 직전에 먼저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원숭이가 닿을 그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어에 들어가서요. 만약 라면을 하나 더 추가시켜 줍니다. 만약 라면을 자,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 안에 들어가서 노란색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얘는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따로 떼서 두 개가 독립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노란색을 만났다면 관찰에 가서 두 번째 있는 색을 닿았다면 자, 여기 있는 세 개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아이콘이 스포이드로 바뀌죠? 이때 노란색을 클릭해주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노란색을 닿았다면 숨겨져 버려라 라고 한다면 굳이 원숭이에 닿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해볼까요? 시작을 눌러서 자, 움직여 봤습니다. 아, 예. 저희가 야구공을 맞으면 죽지 않고요. 바나나를 먹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아, 죽었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옆에 쪽을 만났나 봐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초사이언을 좀 더 화려하게 크게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가 평소에 이렇게 사이언이 있으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소에는 그냥 원숭이였다가 평소에는 시작했을 때는 몽키 항상 원이었다가 우리가 언제 이 센서 보드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초사이언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려면 자, 좌표값 밑에 자, 만약 뭐뭐 라면 아니면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만약 관찰해서 센서의 버튼 누르기, 센서의 버튼을 눌렀다면 모양을 사이언으로 아니면 모양을 1번인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평소에는 이었다가 제가 센서 보드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때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와우, 완벽하네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게임의 우리가 버그죠. 자, 이 버그를 없애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장치를 넣을 겁니다.
타이머를 넣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네, 초사인으로 변하는 횟수를 한정을 시켜주면 돼요. 2번이나 3번 정도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변수에 가서 자,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이언인 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무적이라고 넣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 무적을 몇 번 넣도록 할까요? 무적을 3번 정도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초사인으로 변하면 안 되겠죠? 버튼을 눌렀는데 무적이라는 게 3, 2, 1 중이라면, 즉 0보다 크다면 변하지만 0보다 작으면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센서의 버튼도 눌렀지만 무적이 0보다 클 때 두 개의 조건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연산에 가서 그리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그리고 센서의 버튼도 누르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면, 뭐가 0보다 크다면? 무적이 0보다 크다면 그때서야말로 초사인으로 변해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무적이 계속 3으로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초사인으로 변할 때마다 무적이 하나씩 줄어들어야 되겠죠. 무적에다가 하나씩 감소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무적이 하나씩 뚝뚝뚝뚝 줄어드니까 3번이 아니라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럼 언제까지? 센서를 누르고 있다 뗄 때까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를 누적해 주는 게 아니라 센서가 안 눌릴 때까지라고 하나 더 추가시켜 줘야 돼요. 아, 너무 어렵네요. 자, 간단하게 시간으로 할게요. 시간으로 1초만큼만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요, 야구공을 만나게 되면 변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왜 죽었을까요? 자, 숨기기를 하고요. 이제 야구공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바나나를 좀 더 만들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무적이 3번이 됐습니다. 이제는 버튼을 눌러도 이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야구공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때요? 게임이 우리 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재밌어졌죠? 여러분이 컴퓨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센서보드 등을 이용해 가지고 현실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재밌고 상상력이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시부터 12차시까지 스크래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프로젝트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상상을 하고 창의성을 갖고, 그리고 스크래치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훌륭한 작품을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12차시에 해당되는 스크래치 강의를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스크래치의 기본부터 그다음 직접 프로젝트까지 만들어보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를 직접 프로그래밍 해보고 그다음 공유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 스크래치란 프로그램은 MIT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저희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스크래치 데이라는 걸 운영하는 것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가진 상상력을 발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이런 강의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상상,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한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한 걸 통해서 내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공유하는 능력, 이렇게까지 가진다면은 선생님이 이런 강의했고 그 다음에 이걸 의도했던 선생님들, 그 다음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밝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기대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